서울의 가을비가 내리는 밤, 지슬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딸, 6살짜리 수아가 갑자기 전마, 새 아빠가 필요해 라고 말한 순간 지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리지 않았다. 수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지슬을 과거의 상처로 되돌려 놓았다. 지슬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3년이 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홀로 수아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아가 유치원 친구들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오면 항상 우리 집에는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물었다. 지슬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다. 남편이 죽기 전부터 지슬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해왔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것을 억눌렀다. 그날 저녁, 지슬은 수아를 재우고 나서야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지율이는 지슬의 대학 동창으로 최근 재회한 후로 지슬의 삶에 스며들었다. 지율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지슬은 지율이와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끌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과 함께 왔다. 나는 엄마잖아. 수아를 위해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해. 지슬은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지슬은 회사에서 지율이를 만났다. 지율이는 마케팅 팀의 매니저로 지슬의 상사였다. 지슬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율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슬은 망설이다가 수아의 말을 털어놓았다. 수아가 새 아빠를 원해. 나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지율이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슬아, 내가 행복해야 수아도 행복할 수 있어. 억지로 남자를 찾는 게 답은 아니야. 그 말에 지슬의 눈물이 흘렀다. 지율이는 지슬을 안아주었고 그 순간 지슬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지슬의 어머니는 딸의 재혼을 강하게 원했다. 지슬아, 수아를 위해라도 남자를 만나봐. 내 나이 되면 선택지가 좁아져. 어머니의 말은 지슬을 압박했다. 지슬은 어머니에게 지율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지슬은 밤마다 고민했다. 지율이를 선택하면 수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가족이 나를 버릴까? 한 주 후, 지슬은 지율이와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지율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부모님께 커밍아웃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진짜 나로 사는 게 중요해. 지슬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다.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리 이모랑 놀았어? 유리 이모 좋아. 수아의 말에 지슬은 놀랐다. 지율이가 수아를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녀를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이제 지슬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율이를 사랑했지만 수아의 행복을 위해 포기해야 할까?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괴롭혔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슬 씨, 소개팅 할래?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여자를 사랑해 라고 외치고 싶었다. 지슬은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오늘 지율이와 키스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하지만 수아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 점점 지슬의 일상은 긴장으로 물들었다. 어머니가 재혼 상대를 소개하려 했고 지슬은 거부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혼자서. 수아가 불쌍하잖아. 그 말은 지슬의 가슴을 찔렀다. 지율이는 지슬을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 하지만 지슬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수아에게 솔직해져야 할까? 아직 어린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지유리가 지슬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한 날, 분위기는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수아는 지유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유리 이모. 오늘 뭐 할까? 지유리는 웃으며 수아를 안아 올렸다. 그림 그리자. 이모가 잘 그려줄게. 지슬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바로 그녀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슬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유리를 훑었다. 지슬은 당황하며 소개했다. 친구예요, 엄마. 수아 돌봐주러 왔어요. 어머니는 수상쩍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해.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재혼이나 해. 그 말에 지유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아와 놀아주었지만 지슬은 불편함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슬과 지유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내 어머니, 나 싫어하시네. 지유리의 말에 지슬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유리는 지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기다릴게.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 그날 밤, 지슬은 지유리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다음 주,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슬과 지유리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지슬 씨, 지유리 매니저랑 사귀는 거 맞아? 라고 물었다. 지슬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의 보수적인 직장 문화에서 레즈비언은 환영받지 못했다. 지유리는 지슬을 불러 소문 때문에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슬은 불안했다. 만약 해고되면? 수아는 어떻게 해? 가족 모임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지슬의 오빠가 동생아, 재혼 생각 없어? 수아를 위해라도 라고 말했다. 지슬은 화가 나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라고 대꾸했다. 오빠는 놀라며 무슨 소리야?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했다. 그 말은 지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지유리가 위로하러 왔지만 지슬은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수아를 위해 포기할게? 지유리는 충격받았다. 지슬아, 그게 내 진심이야?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지슬은 눈물을 흘리며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가 우선이야의 지유리는 떠났고 지슬은 후회했다. 다음 날 수아가 유리 이모 언제 와? 라고 물었다. 지슬은 바빠서 못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수아의 실망한 표정이 지슬을 괴롭혔다. 지슬은 혼자서 고민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도 엄마의 행복을 원할 거요 라고 조언했다. 지슬은 용기를 내어 지유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지유리는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자 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관계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수아의 유치원에서 부모 모임이 있었다. 다른 엄마들이 지슬 씨, 남편분은? 이라고 물었다. 지슬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연인은 여자야 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지슬은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유리 이모를 좋아해. 아빠 대신 이모가 될 수 있을까? 수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기모가 아빠? 재미있겠다 라고 말했다. 지슬은 안도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지슬의 휴대폰을 본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수아를 생각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슬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대꾸했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지슬은 충격받았고 지유리에게 달려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유리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가족 모임이 열린 날, 지슬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슬아, 내가 정말 여자를 사랑한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지유리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내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 지슬은 아빠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논쟁은 격렬했다. 오빠는 사회에서 비난받을 텐데? 수아가 불쌍해 라고 했다. 지슬은 수아는 이해해요. 아이는 편견 없이 자랄 거예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그런 생활이 가능할까? 이웃들 시선이 무서워 라고 말했다. 지슬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율이 만나고 나서 진짜 나를 찾았어요. 결국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다.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만 말했다. 지슬은 지유리와 함께 수아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간 그들은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엄마, 이모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다. 지슬은 웃으며 밤아도 라고 대답했다. 지유리는 수아를 안아 지모가 수아 아빠 될게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아는 기뻐했다. 이 여행은 지슬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돌아온 후 직장에서 위기가 왔다. 상사가 지슬을 불렀다. 소문 들었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이 지슬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말했다. 상사는 그래도 주의해 라고 경고했다. 지유리는 내가 사표 낼게 라고 했지만 지슬은 거부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동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한 동료가 지상해라고 속삭였다. 지슬은 상처받았지만 지유리의 지지로 버텼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 엄마의 고백시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악플도 많았다. 아이 불쌍해 비정상시라는 댓글에 지슬은 울었다. 수아의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다른 부모가 그런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안 되라고 항의했다. 원장은 지슬을 불렀다. 죄송하지만 다른 유치원 고려해보세요. 지슬은 분노했다. 왜요? 제 성 정체성 때문에 원장은 부모들 불만이 많아요 라고 말했다. 지슬은 수아를 데리고 나왔다. 집에서 수아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지슬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지유리는 지슬을 위로하며 다른 곳 찾자. 포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들은 새로운 유치원을 찾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까 두려웠다. 지슬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 왔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수아를 위해 조심해. 지슬은 감동받았다. 어머니의 변화는 작지만 큰 희망이었다. 이제 지슬은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모임에서 가족의 반대를 어떻게 이겼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슬은 자직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답했다. 지유리는 옆에서 지슬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슬의 오빠가 어머니를 설득해 지슬을 고립시키려 했다. 오빠는 동생이 미쳤어. 수아를 빼앗아야 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오빠의 압력에 넘어갔다. 지슬에게 전화가 왔다. 지슬아, 수아를 데려올게. 내가 키우면 안 돼. 지슬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요? 어머니는 내 생활이 아이에게 해로워라고 말했다. 지슬은 절망했다. 그녀는 지유리에게 수아를 잃을까 봐 무서워라고 말했다. 지유리는 법적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지슬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한국에서 레즈비언 부모의 권리는 약해요.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슬은 전투를 준비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자 지슬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오빠가 어머니를 대리해 수아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지슬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오빠는 말했다. 지슬은 변호사와 함께 반박했다. 제 성 정체성은 양육 능력과 무관해요. 수아는 행복해요. 하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재판 중 증인들이 나왔다. 유치원 원장이 부모들 불만이 많았어요 라고 증언했다. 지슬의 동료도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아요 라고 말했다. 지슬은 상처받았지만 지유리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슬은 훌륭한 엄마예요. 우리는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요 라고 말했다. 수아의 심리 상담사도 가인은 엄마를 사랑해요. 분리는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라고 증언했다. 어머니는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지슬을 이해해요. 오빠는 화가 나서 엄마, 왜 그래?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내 동생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판사는 장유권은 지슬에게 유지. 하지만 가족 상담을 받으세요 라고 판결했다. 지슬은 승리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오빠와의 관계는 멀어졌다. 오빠, 왜 나를 배신했어? 지슬의 물음에 오빠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지슬은 잘못된 건 편견이야 라고 대꾸했다. 어머니는 지슬의 집으로 왔다. 미안해. 이제 지지할게. 지슬은 어머니를 안았다. 이 사건 후 지슬과 지유리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동성 커플로 등록하려 했지만 한국 법은 아직 미비했다. 지유리는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지슬은 수아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엄마와 이모는 서로 사랑해. 아빠 대신 이모가 있을게. 수아는 자랐어. 사랑해.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지슬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용감해라고 응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다이 학대라고 비난했다. 지슬은 스트레스로 아프게 되었다. 지유리는 그녀를 돌봤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지슬은 나도 라고 답했다. 친구들의 배신도 있었다. 오랜 친구가 너처럼 사는 건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지슬은 실망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한 친구가 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돼 라고 말했다. 지슬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했다. 수아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아이들이 너네 집에 아빠 없어? 라고 물었다. 수아는 엄마 2명 있어? 라고 말했다. 일부 아이들이 놀렸지만 수아는 강했다. 지슬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해주세요. 선생님은 동의했다. 지슬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수아가 고통받지 않을까? 밤마다 그녀는 고민했다. 지유리는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언젠가 결혼하자. 마지막 시련은 지유리의 과거에서 왔다. 지유리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유리야, 나 없이 못 살았지. 그 여자는 지유리를 괴롭혔다. 지유리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연인은 지슬에게 내 비밀을 말할게 라고 협박했다. 지유리의 비밀은 과거의 실수였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기를 당해 빚을 졌었다. 지슬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말 안 했어? 지유리는 부끄러웠어 라고 말했다. 지슬은 함께 해결하자 라고 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전 연인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슬의 직장에서 지유리가 사기꾼이라는 말이 돌았다. 지슬은 상처받았지만 지유리를 믿었다.
이 위기를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지슬은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수아도 비모, 사랑해 라고 말했다. 가족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지슬의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좋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레즈비언 엄마의 삶을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용감해. 오빠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 편견 때문이었어. 지슬은 용서했다. 이제 함께하자. 가족은 화해했다. 지슬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녀와 지우리는 동반자로 살았다. 수아는 행복하게 자랐다. 지슬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이게 최선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슬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강했다.